자, 쉬는 시간에 자동차 보험약관을 공부해야 되냐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자동차 보험약관을 공부를 해도 그 작 안에 그 차의 내용이나 전체의 프레임이나 이걸 모르면 지금 그 시간에 이거를 다독하는 게 훨씬 효과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전체 구조를 잘 매죠. 건물을 지을 때도 철골 구조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이 1층 짓고 인테리어 하고 2층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고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지금은 계산 문제와 사례 문제가 중심으로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도 지극히 실무적인 문제라. 작년에 올해도 뭐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뭐 철주체 후이장의 등급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공부를 잘 안 해도 쓸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나오는데, 학원가에서는 자꾸 이론 뭐 운행자가 어쩌고 이것만 계속 강의하고 있다.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운행자가 뭔지 잘 몰라. 이게 운행자 되냐면 아니냐. 그러면 차주니까 운행자. 딱 그러고 그 보험금 얼마 나갈 것이냐가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얼마 나가고 어디서 나가고 이게 지금 쉬운 문제인데, 자꾸 패턴이 뭐 10년 전 패턴, 5년 전 패턴으로 강의하면은 학생들만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계산 문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러지만 지금 계산 문제까지 나가려면 빨리빨리 사례를 접근하고 빨리 해서 계산 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ABC부터 지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그거 하냐. 그러니까 지금 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 자, 그러면 법학을 공부한다고 법학의 개념이 뭐고, 법학 개론이 뭐고. 그래서 강의하고 있어서 법학 하는데, 선생님 노동법 전문 읽어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야, 너 노동법 전문 읽어보 아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그 프레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할 시간, 다른 거 공부할 시간에 이 책을 계속 읽고, 특히 사례 문제 몇 번씩 풀어보면, 여기 사례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이 사례에서 나오니까 타타닥 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례가 지금 계속 저희 학원은 모든 교과서가 사례가 계속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모든 학원 교재에 사례가 중간에 계속 작게 들어가 있는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보험 시간에 사례를 안 풀어줘요. 사례 계산 문제 먼저 풀어준다고 해서 그런데, 사례 계산 문제 풀어주면 그게 풀어지냐는 거예요. 왜? 이만한 질문 계속 습관이 돼야 이런 질문을 풀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질문을 풀어줘봐요. 그러면 어떠니까 막 공포감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사례를 공부해서 이 정도 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 개 모이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풀어보고 사례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외우고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담보하는 손해의 차이 아까 생각했죠.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 손배 책임을 담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자배법하고 민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민법상 손배 책임이 이만큼이면 자배법상 손배 책임은 이만큼. 좀 느낌이 와요? 이래도 느낌이 안 오면
이게 문제지. 자배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데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는 뭐냐면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고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중기나 탱크나 이런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고인데 불구하고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민법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자배법 책임이 없다. 그게 딱 2가지밖에 없다. 근데 아까 그러니까 중기는요. 중기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배법상 자동차의 자동차 사고인데 민법상 손배 책임은 발생하는데 자배법상 손배 책임이 없는 케이스는 저거다. 중기나 탱크나 뭐 이런 거는 아예 자배법 적용 안 되니까 민법만 발생하겠죠. 이게 뭐냐면 운전보조자와 공동운행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는 거. 만약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하고 자배법인데 민법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민법상 손배 책임을 담보한다 그러면은 자배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인배상원이 있어도 뭐 보험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인배상2에서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는데 대인배상원을 가입했어도 초과하는 손해가 빵원이니까 결국 대인배상2에서 실질적으로 원부분까지 보상해야 되죠. 그러면 원투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보험회사가.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런 이쪽에 있는 거를 보상하는 걸 극히 싫어해요. 대인배상원에서 보상 안 되는데 대인배상2에 주는 거 다 면책으로. 그리고 면책조항이 없어도 면책하려고 계속 면책해. 그래서 운전보조자 면책을 뒀어요. 공동운행자도 허피로 봐서 면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허피가 아닌데 공동운행자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상합니까? 해서 보험회사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이씨 어떻게 해요? 원투원이 없는데. 아니 보상한다면 투에서 원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과 투를 구별하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취지에 반해서 저걸 보험회사들이 어떻게든 안 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소송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안 줘. 그러면 그렇게 안 주려는 사람이 채점관이고 그렇게 안 주려는 사람이 시험관인데 저는 줘야 된다고 과감히 생각합니다. 좋은 뜻이야. 근데 점수는 안 줘.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되고 나서 되들어야지. 검사가 되고 되들고 판사가 되고 되들어야지 일반 서민으로 되들어봐야 안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면책이다. 면책이다. 예, 이 부도를 보험회사가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시험을 채점을 하고 국가가 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람이 출제를 한다면 개인적인 사견을 써서 보상돼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이사나 상무나 부장이 시험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돈 내서 운영하는 개발원에서 다 하고 감독원에서 발표하고 너무 딱 주최 측의 농간에 거기다가 칼 들이대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여러분들한테 이론도 중요하지만 합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히 잘라놓고 사실은 저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면책 조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0페이지에 가면 대인배상1은 자배법상 손배책임만을 담보한다. 대인배상2는 자배법, 민법, 국가배상법 손배책임을 담보하고 대물은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자유법상 손배책임을 담보합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무단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앞에 차를 꽝 박았어요. 무단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C라는 사람이 다쳤고 이 물건이 다쳤다 이거죠. 일부러 파손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대인배상1에서 차주는 자배법에서 무슨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무과실책임.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C가 얘한테 청구를 하는 거야. 대인배상을. 그러니까 얘가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얘는 보상해줘야 되니까 결국 보상해주고 구상 들어가겠죠. 얘한테. 근데 대물은 자배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대물은 자배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법 적용된다. 그럼 민법은 누구한테 책임진다? 아까 민법은 누가 책임진다? 시작. 과실 있는 뚜루 따서 해. 자꾸 따라서 해. 왜냐면 딱 보자마자 컨셉이 딱 나와야 되고 딱 보자마자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컨셉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 막 연구해보자. 언제 연구해봐? 10분 만에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숙달이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자꾸 딱 보자마자 정답이 나와야 돼. 정답을 해볼까? 그랬더니 막 해봤더니 한 20분 걸려서 딱 보더니 이제 그때 정리가 됐어. 한 문제 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풀고 나니까 30분 걸렸어. 그러면 평생을 시험 봐도 안 돼. 무슨 말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는 패턴 다 버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내십시오 한번 해요. 왜냐면 민법상 손배 책임을 얘기할 때 그만한 말이 없어. 과실 있는 운전자. 그리고 그 사용자. 오케이? 자, 민법상 손배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예요? 저기서. B. A는 선배처럼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안 지죠. 왜?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B는 무단운전자는 피보험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대물은 보상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하고 있다. 왜 보상하냐? 친구가 장에 가면 같이 가야죠. 논리적으로 대물은 자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놓고 순간적으로 자율법을 적용해버려요.
대인 적용되니까 대인 같이 적용해버려. 그런 착각을 어마어마하게. 자, 대물은 자율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대물 사고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 누구다? 과실 있는 운전자 and 그들의 사용인. 차주라는 이유로 책임 안 집니다. 차주라는 이유로 책임 안 집니다. 자, 차량 손해는 저 차 부서진 건 누구 손해예요? 이 차 부서진 건 누구 손해예요? 이 사람 손해예요? 이 사람 손해예요? A 손해니까 차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안 해주면 무단운전 했다고 안 해주면 누구 손해예요? 지금 얘 손해잖아. 그러니까 차손 안 되고 대물 안 되고 대인 되고 차량은 되고 누구 손해냐? 다 A의 손해는 해준다. 대인. 차량 손해도 A 손해잖아요. 대물은 누구 손해예요? B 손해다. 자손은 누구 손해예요? B 손해다. B 손해는 안 해주고 A 손해는 해준다. 오케이? 자꾸 저런 사례를 그려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세뇌가 돼야 돼. 저기 앉아서 운행자의 의의가 뭡니까? 찾아보면 이러면 끝났어. 끝났어. 왜? 지금 계산 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바로바로 계산해야 돼. 자, 사례 문제 5번째 봅시다. 김영표 보험자는 A고 지입차주가 B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지입차주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입차주도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지입차주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모르면 기초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논할 수가 없다. 자, A가 등록상 명의, B가 실질차주, 그 다음에 지입차주. 자,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관계. B가 자기 차를 사서 A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지입차주 자체가 불법이래. 그래서 명의신탁이 되면 명의신탁의 법리가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사위가 집을 사서 장모님 앞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구 집으로 보는 거예요? 장모 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3자와의 관계는 모두 이 사람 소유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신탁에서 둘만의 문제가 생겼을 때만 얘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냈을 때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로 보는 거예요? 얘 거로 보는 거죠. 보험 관계도 대외적이죠. 보험도 보험에 가입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돼 있는데 화재보험 다닐 때 누구 명으로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A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험도 대외적이니까 A가 기피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라 보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등록한 사람 거로 본다. 방금 여러분들이 바로 장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빌려준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위임 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빌린 사람이라는, 실질적으로 직건데 대외적으로는 빌린 사람이다. 임차인이 된다. 그래서 허피가 돼.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면 지입차주하고 이거를 똑같아요. 차주가 친구 B, 차주 A가 친구 B한테 차를 빌려준 거하고 똑같은 관계. 지입차주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똑같은 관계.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사용 중일 때는, 사용 관리 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행자죠. 자, 운행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예요? 운행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사용자로서의, 소유자로서의 운행자. 두 번째는 사용 관리자로서 운행자. 그러면 A는 소유자로서 운행자고 B는 사용 관리자로서 운행자. 근데 B가 차를 A한테 줬어요. 돌려줬어요. 그리고 A가 운전하다가 걸어가고 있는 B를 치었어요. 그러면 B는 운행자야, 아니야? 타인이죠. 그러면 지입차주가 걸어가다가 자기 차한테 다친 거예요. 그게 B가 A한테 돌려주고 A가 운전 중에 B 다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입차주가 그 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을 때는 운행자지만 사용 관리하지 않고 떠나갔을 때는 그 차의 운행자로 안 보고 타인으로 본다. 지입차주라는 게 지입차주다, 실질적 차주다는 게 자꾸 혼동해가지고 차주니까 운행자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대외적으로는 차주가 아니다. 명의신탁관계다. 대외적으로는 차주가 아니다. 자, 사위가 장모님 앞으로 집을 해놓으면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다? 장모님 거다. 장모님 거다. 똑같은 관계다.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입차주는 사용관리 중일 때는 운행자지만 사용관리가 아닐 때는 타인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그래놓고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입차주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건 다 맨날 하기 때문에 쉽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내면 지입차주이다. 그러니까 이제 차주로서 이제 막 헷갈려갖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언젠가는 나옵니다. 내년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또 이제 한번 센세이션을 불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입차주가 B이다는 거죠. C는 화물집화장에 고용돼서 화물차를 관리하고 주정차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화물 집화장에다. 자, 근데 이제 B가 오라이 한 차에 지금 C가 운전 보조를 하다가 사고 났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지금 운전 보조 중이죠. 근데 이 운전 보조 중인 사람이 타인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그 운전 보조할 법적으로 법 의무가 없는데 호의적이면 타인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의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운전보조자로 타인성이 부정된다는 거죠. 자, C는 호의적이에요? 아니면 직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운전보조자로서 타인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재밌는 문제죠. 왜? A, B하고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죠. 차주나 집, 명의상의 차주나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만 운전보조자가 아니고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전보조를 해야 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는 운전보조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A, B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써놓죠. A, B에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운전보조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운전보조자이다. 그리고 애와 안 외우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배웁니다. 첫 번째가 지입차주의 문제. 두 번째가 운전보조자가 차주나 운전자에게 꼭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를 좀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그거를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A하고 B가 C에 대해서 자배법상 책임이 없어요. 자, 자배법상 책임이 지려면 얘가 운행자여야 되고 얘가 타인이어야 되는데 타인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운전보조자, 공동운행자.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지금 빠꾸한 차 있잖아요. 지금 화물장에 빠꾸한 차, 지금 빠꾸가 사고 난 차죠. 이 사고차를 운전하거나, 그죠? 사고차를 운전 보조하거나 사고차를 공동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는 자배법에서 타인에서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자배법에서 이 사람이 공동 운행자예요. A는 소유자로서, B는 누구로서? 사용 관리자로서. 그 다음에 C는 운전 보조자예요. 그러면 자배법상 손배 책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가 피해자가 다쳤는데 그 피해자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게 세 개 있어요. 사고차의 운전자. 그 사고차의 운전자인데 그 사고차의 차주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A가 B한테 책임지냐? 안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전보조자는 책임 안 져. 그러면 자배법상 책임이 없어. 자, 자배법상 책임이 없으면 대인배상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 자, 대인배상원을 뭐라 했어요? 자배법상 손배배상 책임만을 담보한단 말이에요. 자, 대인배상 2는 민법상 손배 책임 발생해요? 과실 있는 운전자에? 과실 없어요? 뒤에 오라이오를 하고 있는데 지가 쉥 하고 빵 해 죽여버렸어. 그래 과실 없어? 과실 없다 그러면 파렴치한이요. 과실 있죠? 과실 있는 운전자. 민법상 손배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과실 있는 운전자. 민법상 손배 책임은 발생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해당되네. 그러면 대인배상 2에서 면책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2에서 원부분까지 다 줘야 되죠. 그래서 운전보조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대인배상 2에서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원에서 안 주면 2도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원은 면책조항이 없어요. 왜? 자배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없어도 안 주는 거죠. 대인배상 2는 민법상 손배 책임을 담보하니까 면책조항이 없으면 원, 2를 다 줘야 돼. 2에서. 따라서 그게 싫다. 그래서 안 줘버리는 거죠. 안 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운전보조자가 여기다 해당됩니다. 그래놓고 운전보조자가 민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다. 면책조항이 없다면 원, 2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꾸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피보험자. 그러면은 우리가 피보험자는 지금 대인배상하고 상해보험밖에 우리가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피보험 이익이 필요해요. 임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임보험에는 자, 보험에 가입된 신체,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피보험자가 필요하다는 피보험이 뭐 있죠?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 이익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면은 이미 이제 한 3번, 4번 수업 들어가잖아요.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고속이에요. 다른 학원은 한 달 내내 가도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이 친구가 올해 이 2번째라고 그러는데 다른 학원에서 강의 들었다는데요. 지금 거기서 들은 거하고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한 2달 막 해서 더 나갈 것 진도를 막 1시간에 막 다 나가버려. 근데 이해 못해? 이해되죠? 거기는 2달 들어도 이해 안 돼. 제가 얼마나 이거를 연구를 어떻게 강의를 해야 이게 쉽게 전달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첫 번째 나는 이 정도는 알아야 자동차 보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이 어스찬 강의는 어렵대요. 그게 아주 노이로제처럼 들어와요. 왜? 20년 전부터 오 교수님 강의는 좋은데 어려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준은 낮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만 계속 배우면 수준 낮는다는 것은 나는 그러겠죠.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죄인 것 같아. 예.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그거 붙으더라도 여행을 스럽게 붙는 거고 체계가 안 잡히게 붙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붙어도 나중에 자기 발전을 못 해. 셀프 디벨로핑이 안 돼. 왜? 아무 생각해봐요. 건물이 단단하게 지어서 10층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층, 12층 올라가는데 아주 대충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올리면 쓰러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수준을 유지하면서 빨리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가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것만 20년 연방. 네. 그게, 그죠? 그래서 강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응? 어마어마하게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 방법이 제가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하는 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이 이게 뭐라고 해요?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 공부했잖아요. 그럼 툭 하면 팍 나와야 돼. 알았어? 다음부터 물어봐도 모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맞는다. 앞에 있는 대표 맞아. 둘이 가위바위보였고 나이 적은 사람이 먼저 맞는 거예요. 법률상 손배 책임이 그러니까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김영피보험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옆에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차주예요. 자, 친족 피보험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김영피보험자 부배자니까 친족 피보험자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피보험이익이 없거든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마누라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족 피보험자가 될 때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니까 김영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사용 관리 중인 자, 즉 이코르 운행자, 즉 운행집에 있는 운행자는 뭐예요? 뭐가 돼요? 책임이 발생하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부모, 배우자, 자녀니까 친족 피보험자입니까? 그러면 다 꺼서버려요. 왜? 기본이 피보험이익인데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이 피보험자,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 된다고 쓰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답변을 쓰느냐. 그러니까 김영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를 빌려서 뭐가 있어요?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사용 관리 중인 자, 여기가 피보험 이익이야. 김영피보험자가 사용자를 위하여에서 사용자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 그러면 자, 김영피보험자는 소유자로서의 운행자죠. 친족피보험자는 사용관리자라는 말이 들어있죠. 허락피보험자도 사용관리자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용피보험자는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운행자죠. 운전피보험자는 기친의사를 위하여잖아요. 기친의사를 위하여잖아요. 그래서 자백법상 책임이 안 진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로 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운전자는 당연히 피보험이익은 있겠죠. 왜? 과실 있는 운전자. 그죠? 과실 있는 운전자. 운전한 사람은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죠. 모든 사고에서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죠. 운전하다가 사고 냈을 때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니까 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죠. 질 가능성이 있으면 피보험이익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지 시험장에서 감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고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피보험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라고.
그런데 김영 피보험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비보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다. 아니야. 뒤에 하나가 반드시 붙어야 돼. 뭐라고? 사용 관리 중인 자. 그게 피보험이기라. 피보험이. 그런데 자, 김영 피보험자는 되죠. 자, 김영 피보험자가 보험을 넣었는데 만약 김영 피보험자 위만 보험을 해놨다면 자, 허락 피보험자가 있다는 자동차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임차인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김영 피보험자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보험자죠? 이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자, 차주가 소유주가 아까 운행자를 했잖아요. 그죠? 운행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시작. 소유주로서 운행자와 사용관리자로서의 운행자. 운행자는 과실책임이야, 무과실책임이야? 무과실책임. 다 외워야 돼. 자꾸 따라서 해. 몰라도 자꾸 따라서 하고, 틀려도 따라서 하고, 계속 따라서 하고. 어?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보고, 외우고, 보고, 외우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 빨리빨리 이해 안 된 사람은 있어. 분명히. 근데 그거는 자기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학 박사가 아니고 경영학 박사라 하더라도 법학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농부보다 훨씬 빨리 알아들어. 왜 알아들어요? 공부하는 패턴은 그냥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누적된 공부량이 다른 거에 대한 누적된 공부량이 적어. 그러면 남들보다 2배, 3배 해서 그 공부량을 채워야 되는 거지. 근데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버려. 그럼 빨리 접고 새로운 걸 하셔야 되지. 하던 거 하셔야지. 아니면 계속. 왜냐면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8월 달까지 리피트예요. 8월까지 리피트예요. 우리가 2달 단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면 이론적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를 이제 어떻습니까? 숙달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더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리고 이 단어가 이런 말이 있었네. 이 단어가 이런 말이 있었네. 이 단어가 사례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자동차를 야권을 다 공부하고 야권을 봤더니 이 단어의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숨겨진 내용은 이거고 이게 판례, 이거에 대한 판례가 뭐가 있고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보이지. 이게 전혀 모르는데 보이냐 이거죠. 안 보여요. 안 보여.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하고 싶은 여행이 뭐냐면 자유여행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잘 힘들어요. 왜냐면 와이프하고 둘이 가면 와이프가 내가 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해줘야 공주심이 가실 건데 내가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몸이 안 보니까. 근데 패키지로 가긴 갔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스카이를
저는 쫓겨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무슨 뭐 벗어 여기 이거 가지고 하루에 보고 이게 아니라 사진 찍고 나면 딴 데 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자는 거예요. 사진 찍었어. 여기 이제 기념 왔어. 이제 나 찍었어. 이제 그럼 딴 데 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다니려면 막 제가 가슴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찍고 막 또 거기서 또 모여서 가고 사진 찍기 찍세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태리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문양 같은 것도 저기서 다 공부했고 왔거든요. 문양의 역사 이걸 다 공부해 갖고 와가지고 이 문양이 어디서 전투에서 뭘로 했다 이거 다 공부해갖고 가서 그 문양을 보고 싶은데요. 거기 가긴 갔어요. 근데 가이드가 여기서 찍으면 전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한 100m 앞에 언덕에 세워놓고 찍고 합시다 그런 거예요. 문양이 거기서 찍어야 뷰가 제일 늦게 나온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김샜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다 알아야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나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때 약관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요.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 설계사들이요, 약관 많이 읽어봐요. 근데 약관 해석하는 거 보면 국어학적 해석을 해요. 그럼 뭐가 된지 나중에 보험회사에 트릭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잘 들어보세요. 차주가 대인사고 났어요? 책임져요, 안 져요? 집에 있는 차주. 진다고 그랬어, 안 진다고 그랬어요? 차주는 뭘 하는 이유만 가지고 책임진다고요? 차주라는 이유만 가지고 책임진다는 거죠. 근데 얘는 기명피보험자잖아요.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배상해서 2억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거 보험 줘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그러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냈는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면 설령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했다 하더라도 보상하고 구상 들어가는 거지 얘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해서 보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A가 B한테 빌려주고 B가 C한테 빌려준다. 이게 전차인이라는 거예요. 빌린 사람한테 또 빌리는 걸 전차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보험금 안 나간다. 아니라는 얘기죠. 피해자 생겼어.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겠죠? 청구하겠죠? 얘가 피보험자가 아니지. 얘는 피보험자잖아요. 그럼 배상했어요. 그러면 얘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니까. 보상 후 구상 들어가는 거지. 김현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했다고 해서 보험금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단운전자가 운전했어요. 근데 차주한테 대인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보상하고 구상 들어가는 거지. 무단운전자가 했으니까 보상 안 한다 그러면은 무단운전자가 보상 안 해가고 차주 재산 다 날라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이거죠. 나쁜 새끼야. 그러죠. 말로만 나쁜 새끼 하는 게 아니라 결사한쟁 그래가지고 막 폭파시켜버리려고 그러겠죠. 그죠? 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을 때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모두가 면책이 없어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면 보상해 주고, 그죠?
차주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운전자가 있다. 그 중에서 모두가 법률상 손배 책임 발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법률상 손배 책임을 한 사람만 지더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차주가 소유주라는 이름만 가지고 소유주라는 것만 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멍청하게 지금 저발하지 말고 끄덕끄덕 해보세요. 차주가 차주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책임집니다. 그렇죠? 근데 왜 끄덕 안 해 너? 네가 제일 동생이잖아. 어? 우리 청담에 저기 그 풍토를 얘기해 줄게. 항상 가면 막둥이가 심부름하고 맞는 것도 막둥이만 맞고. 우리 청담의 가장 큰 모토가 경로사상이야. 왜냐면 내가 늙었기 때문에. 경로사상이야.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차주가 손배 책임을 안 지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취. 아까 우리가 무보험상에 정보보장 사업을 얘기했어요. 차주가 손배 책임을 안 지고 절취운전자만 손배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인배상에서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간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차주가 손배 책임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절취. 그 다음에 취급업자 사고, 양도 이후 사고. 그래서 합쳐서 도둑년이에요. 절취, 양, 김양, 이양 하듯이 절취, 양, 도둑년. 멋있지 않냐? 도둑년. 응? 도둑년이 되면, 차주가 도둑년이 되면 책임 안 진다. 그 다음에 피해자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거. 피해자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거. 운전자, 운전보조자, 공동운행자. 자, 이거만 외우면 자별법 끝났어. 차주는 다 손배 책임을 지는데 딱 3가지 케이스에서 대인사고 책임 안 지는데 도둑년이야. 절취운전, 그 다음에 취급업자, 양도. 자, 그러면 A가 B한테 수리를 의뢰했다는 거. 근데 B가 운전하다가 피해자 C가 다쳤다. 자, 아까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를 얘기했죠? 근데 머릿속에 지금 뭐 생각나야 되냐면, 자, 이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에 대해서 대인배상원은 어디서 나가요? 자, 이게 H보험에 들었고, 이건 취급업자는 N보험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취급업자 보험. 여기는 사고차 보험이라는 거예요. 자, 취급업자 사고 어디서 나가요? 대인배상원은 어디서 나가요? H. 대인배상원 나가요. 그 다음에 대인배상2는요? 어디서 나가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서 돈이 나가려면 여기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요.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는 차주가 책임 없대요. 얘가 책임 없어. 만약 여기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투도 나가야 돼. 얘가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어. 그죠? 근데 취급업자 보면 안 들었어. 근데 자기가 물어줄게. 오, 물어줬어. 근데 원밖에 안 주면 얘는 지가 보험 들어고 지가 보험 넣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고 여기에 해당되니까 차주가 취급업자에서 사고차에서 보상이 되려면 여기는 법률사 손배 책임이 없잖아요. 얘가 법률사 손배 책임 지죠. 그죠? 얘가 대인배상 1에서만 허피고 대인배상 이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2에서는 허피가 아니면 이자가 지는 책임을 여기서 1만 주고 2는 안 주는 경우죠. 자, 그림 그려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취급업자 사고는 차주는 손배 책임이 없다. 그림 그려서 취급업자 사고는 차주는 손배 책임이 없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끝이야. 손배 책임 없으니까 끝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나가려면 뭐가 나가야 돼요? 얘가 손배 책임 져야 되는데 얘가 대인배상 1, 2에서 피보험자면 1, 2에서 나가야 되는데 얘는 1만 피보험자고 여기서 2 피보험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1 나가고 여기서 2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급업자는 사고 자동차에서 1만 피보험자가 되고 2는 피보험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기, 진, 허, 사, 운. 자,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에서 피보험자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요. 대인배상 1만. 대인배상 1만. 그러면은 2하고 1하고 있을 때 1의 피보험자가 높다, 2의 피보험자가 높다. 1의 피보험자가 높고 2의 피보험자는 작죠. 기, 진, 허, 사, 운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겠죠? 이게 뭐냐는 거죠. 취급업자. 대리운전 포함. 그 다음에 보유자. 이 두 사람을 피보험자로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2 보험의 피보험자보다 높다는 것은 대인배상 1에서는 보상 나가는데 대인배상 2는 보상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보유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전차인이에요. A가 B한테 차를 빌려주고 B가 C한테 전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에서 똑같이 기피예요. 여기는 허피예요. 근데 대인배상 1에서는 보유자로서 피보험자인데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가 안 돼요.
피보험자가 안 되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가 운전 중. 자, 보행인 D를 중상화했다는 거죠. 그러면 A, B, C, D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사용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이 지겠죠. 운행자로서. 근데 차주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대인사고예요? 대물사고예요? 대인사고. 차주는 어떻게 책임진다 그랬어요? 집에 잠자다도 책임진다는 뭐라 했어요? 차는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죠? 차주는 무과실이라도 지가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주라는 이유만 가지고 선배 책임을 진다. 오케이? 차주가 선배 책임을 지지 않는 세 가지 케이스. 뭐라고요? 도둑년. 도둑년 같은 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크게 말해봐. 차주가 선배 책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가 뭐라고? 아, 그냥 도둑년이라니까. 차주가 선배 책임 안 지면 도둑년이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차주가 선배 책임이 있냐 없냐면 운행 지배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고 생각하면 이미 끝났는 거라니까. 결론부터 하고 이제 답안지 쓸 때는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쓰는 거지. 그것 따져가지고 언제 공부하냐고, 언제 시험 보냐고. 어? 차주가 대인사고 일어났어. 그럼 책임지냐 아니냐? 안 지면 도둑년이라니까. 그리고 책임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그걸 운행지배권부 따지고 있냐부 따지고 한참 쓰다 보면 지가 지금 반절을 썼는데 책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러면 결론도 모르고 가는데 그게 제대로 쓰겠냐고. 어? 차주가 대인사고를 냈는데 그죠? 선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도둑년이라는 나쁜 년이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포기해.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나 강의 잘하지 않냐? 네가 작년에 들었던 거하고 비교해서 잘하지 않냐? 운행자 책임을 한 달 내가 들어도 몰라. 근데 나는 지금 방금 하잖아. 도둑년이면 된다고. 응? 그럼 차주가 책임이 있어 없어? 있지. 또 헷갈리네. 도둑년이야? 책임이 있다. 그러면 차주가 물어줘야 돼. 그럼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보상하고 구상 들어가는 거잖아. 대인배상 1은 구상 못 들어가고 대인배상 2는 구상 들어가. 왜? 대인배상 1은 보유자로서 피보험자니까 구상 못 들어가고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구상 들어가. 전차인 사고도 반드시 시험 나올 수 있어. 전차인 사고도 반드시 시험 나올 수 있어. 나오면 보상이 안 된다부터 온갖 답안지 다 나올 거야. 근데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운행자의 개념 뭐 이런 거 따라서요. 자, 전차인 사고 났다 그러면 보상해주고 구상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 왜? 걔들은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왜요? 그러면 왜 선배가 뭐라 하는지 나 몰라 했더니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걔들은 뭐예요? 돈 보상 된다 안 된다 되면 얼마 된다 이걸 기초로서 막 실무를 하는 친구들인데 학원에서 와서는 뭐랍니까? 갑자기 운행지배권이 어쩌고저쩌고 한참 아직 답이 한 10분간 설명했는데 답이 안 나와.
지금 스피드 같은 시대에 10분간 설명했는데 답이 안 나와. 이미 끝났어. 왜?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나와야 내가 10분 만에 계산 문제 4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60분만, 90분 주는데 사례 문제 3개 주면 나머지를 계산문을 다 풀 수 있다. 자, 차주가 대인사고를 났는데 선배 책임에 안 지는 게 뭐라고 해? 도덕년. 아, 절치야 하지 말고 나쁜 년이야. 도덕년이네. 차주가 선배 책임 안 지면 나쁜 년이야. 도덕년이야. 그리고 선배 책임이 있냐 없냐 할 때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쓸 때 운행자라는 게 뭐 이렇게 나가야지. 운행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갈 거는 택도 없어. 그러면은 차주가 선배 책임이 있으면, 그죠? 걔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주는 물어줬는데 차주가 김영피보험자인데 보험금 안 줄 리가 없잖아. 주고 구상 들어가야지. 왜? 얘가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해서 얘까지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차인은 보유자고 대인배상원은 피보험자고 여기는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구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인배상1에서는 피보험자인데 대인배상2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두 사람 있죠. 취급업자, 보유자 중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보유자가 하면 안 돼요. 보유자 중에서 기친의사가 아닌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차예요. 대표적인 게 전차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례 문제 6번 문제를 하고 7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6번, 7번 문제 이미 했던 문제예요. 차주 갑은 M보험에 자동차 보험 들어있고 갑은 수리업자 을에게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을이 후 시운전 중에 무단횡단한 병을 치었다. 보상 책임은 차주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1, 지급업자 보험에서 대인배상2. 됐죠? 수없이 했어요. 넘어갑니다. 차주 A는 보험회사에 누구나 전전령으로 가입했는데 친구 B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B는 자기처럼 C 줄 끊어놓고 전차인. 그러면 전차인은 대인배상1은 보유자로서 피보험자인데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전차인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나가냐 안 나가냐? 나가죠. 누가 책임이 있으니까. 차주가 도덕년이 아니니까. 책임져. 그래서 차주가 도덕년이 아니니까 대인배상 1, 2를 주고 전차인한테 대인배상 1은 구상 못 들어가. 왜? 보유자로서 피보험자니까. 근데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